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붉은 사막 한가운데 갑자기 푸른 바다가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파도가 넘실거리고 새로운 생명이 싹트는 이 놀라운 풍경. 사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닙니다. 호주 정부가 진짜로 추진하려 했던 실제 프로젝트였거든요. 오늘은 100년 전부터 호주인들이 꿈꿔왔던 내륙 바다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주 대륙의 80% 이상은 건조하고 황량한 땅입니다. 특히 중앙부는 레드센터라고 불릴 만큼 붉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하지만 이 사막 한가운데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에어 호수입니다. 평소에는 소금으로 뒤덮인 하얀 사막이지만 몇 년에 한 번 대홍수가 나면 호주에서 가장 큰 호수로 변신합니다. 면적이 무려 9,500km,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한 크기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분지에 바닷물을 계속 채우면 어떨까? 1938년 한 사람이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존 브래드필드 박사입니다. 이분이 누구냐고요?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설계한 그 유명한 엔지니어입니다. 브리지 하나로도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인데 브래드필드 박사의 꿈은 훨씬 더 컸습니다. 북쪽 카펜테리아만에서 시작해서 내륙까지 수백 킬로미터의 거대한 운하를 파고 바닷물을 끌어와 에어 호수를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륙 기후가 완전히 바뀔 거야. 브래드필드 박사는 확신했습니다. 거대한 인공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해서 주변 지역을 녹색 농경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었죠. 이 프로젝트의 규모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운하 길이만 해도 600km 이상,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죠. 그리고 만들어질 인공 바다의 크기는 경상도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호주 내륙에 지중해가 생기는 거야. 당시 사람들은 정말 흥분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농부들에게는 희망의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꿈이 클수록 현실의 벽도 높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금. 건설비만 수십조 원. 당시 호주 정부 예산의 몇 배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 에어 호수는 해수면보다 15m나 낮은 곳에 있어요. 바닷물을 계속 퍼올리려면 거대한 펌프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필요한 전력량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 수준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환경.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죠. 호주 내륙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은 빠르게 증발합니다. 연간 증발량이 2,500에서 3,500. 한국의 3배가 넘어요. 물은 증발하고 염분만 남아서 결국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거대한 소금 호수가 될 게 뻔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염분이 지하수와 주변 토양까지 오염시켜서 기존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최근에도 일부 정치인들이 이 아이디어를 다시 꺼내들긴 합니다. 하지만 호주 연방정부나 주요 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재추진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일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호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브리즈번 도심 한가운데 만든 인공 해변과 멜버른과 시드니에는 진짜 파도를 만드는 인공 서핑장까지 생겼습니다. 내륙에 바다를 만들 수 없다면 도시에 바다를 가져오자. 호주 내륙에 바다를 만드는 이 거대한 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인간의 상상력에는 한계가 없지만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죠. 무작정 자연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연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바로 현재 호주가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기술이 더 발달한다면 언젠가는 이런 꿈도 실현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